둬야만 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이론 확실하게 하시면 아마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기기의 특성상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림으로 사진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서 해야 이해가 상당히 빠르죠. 그냥 판서로만 해서는 어렵고. 자, 직류 발전기 11분 아직 들으셨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잡음이 없어지네. 신기하네. 이것도 신기하네. 처음에 괜히 잡음 잡느라고 애썼던 것 같아요. 자, 자석 사이에 두고 어디 갔냐?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발전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용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용어 모르면 이제 뒤에서는 저게 뭐야 이러니까 직류이 중요하다고 했죠. 용어 때문에. 자석 사이에 두고 저 도체를 돌려야 되는데 그 자석을 우리가 계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계자. 그리고 저 돌리는 도체를 전기자. 그리고 정류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정류자. 그래서 직류 발전기의 3요소 그러면 정전계 이렇게 외우자고 했죠. 정류자, 전기자, 계자. 그리고 저 부분이 이제 브러쉬라고 해서 미끄러지듯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미끄러지듯 이렇게 쓰는 걸 브러쉬 이러잖아요. 저기를 통해서. 근데 실제로 계자는 이런 전자석을 쓴다고 그랬죠. 전자석을 씁니다. 이렇게 철심이 있는데 얇게 이렇게 잘라놓은 철심에다가 권선 감은 거죠. 여러분 뭐 어렸을 때 우리 110V를 220V 또는 220을 110V로 바꾸는 거 많이 쓰셨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도란스라고 했죠. 도란스. 원래는 트랜스포머 우리 변압기 그건데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런 형태로 계자 철심, 계자 권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자 권선을 단순화해서 전자석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생긴 것을 저렇게 감아주게 되면 여기에서 자석을 만들어내는 성분인 자속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랬죠. 자속은 전기력선의 좀 하나의 묶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자속, 기호로는 이렇게 자속은 파이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전자기학에서도 동일하게 씁니다. 기호 파이. 그리고 얘는 자속이고 B는 뭐였죠? B는 자속 밀도입니다. 얘는 자속이고. 이런 용어 확실히 이런 거에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막 이런 거 용어가 안 되면 앞으로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용어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자에서 자속이 나온다. 저기에서 주된 자속이다. 그래서 주자속 이렇게 얘기하고 자속이 발생한 상태를 자속이 발생한다. 여자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자. 자속이 만들어졌다. 여자되었다. 자, 이런 용어들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뒤에가 어려워요. 이게 되면 뒤에는 술술 나갑니다. 그러니까 직류기에서 이 용어 확실하게 익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흘려야죠. 전자석이 되려면 전류가 흐르니까 계자에 흐르는 전류다. 그래서 계자 전류. 그래서 원래 계자를 필드 마그넷 이 F를 따서 전류는 전류인데 필드 마그넷에 F를 따서 IF 그러면 이제 계자 전류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자, 용어 지금 용어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 권선에 의해서 저항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역시 그걸 계자 저항이라고 하고 저항 R 쓰되 F 따서 RF 그러면 계자 저항 F 그러면 계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저항의 화살표 표시 이렇게 있는 부분은 가변 저항을 뜻합니다. 변할 수 있는 저항, 가변 저항. 그래서 저런 가변 저항기를 둬서 전류를 좀 조절할 수도 있겠죠.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줄어드니까. 그래서 저런 저항을 쓰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전기자를 영어로는 아마추어라고 그래요. 아마추어. 프로 아마추어. 그 아마추어하고 스펠링은 조금 다르지만 발음은 거의 같죠. 아마추어. 그래서 전기자 역시 철심과 또 이렇게 전류가 발생하면 여기 브러쉬를 통해서 전류를 빼내고 이 부분이 이제 정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자 철심, 이 부분이 정류자,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 얘가 돌 때 여기 미끄러지듯이 돌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전류가 나오니까 이걸 브러쉬라고 한다고 그랬죠. 브러쉬. 그래서 전기자 철심, 정류자, 그다음에 브러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 철심은 아직 이런 뭐 정확한 수치까지는 여러분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저규소 강판, 규소를 조금 포함해 있다 그 얘기죠. 이래서 1.4% 정도의 살짝 규소가 들어간 강판을 쓴다는 얘기죠. 강철로 되어 있는 판입니다. 자, 전기자 권선은 소전류, 작은 전류가 흐를 때에는 그 단면이 둥근 그리선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큰 발전기 있잖아요. 큰 전류가 흐를 때에는 평각, 그러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단면적을 가지고 있는 구리선을 쓴다. 이렇게 작은 전류는 둥근 구리선, 대전류는 평각 구리선. 자, 브러쉬 역시 이 정류자에 접촉이 돼 있죠. 접촉이 되면서 얘가 이제 돌아가면서 접촉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의 압력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역시 지금은 수치 외우지 마세요. 아예 그냥 부담을 확 여러분들 줄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나오면 그때는 한번 이렇게 해보고 우선 적절한 압력이 주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탄소질의 브러쉬를 쓴다는 겁니다. 탄소질, 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접촉 저항이 높아서, 접촉 저항이 높다는 것은 당연히 전류가 좀 적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저속기, 조금 천천히 돌아가는 발전기에 쓰이고요. 흑연질 브러쉬를 쓸 때에는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접촉 저항이 낮아서 대전류, 접촉 저항이 낮다는 건 큰 전류를 흘려보내는 용도, 그리고 고속으로 회전하는 용도로 쓰인다. 그래서 탄소질은 접촉 저항이 높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죠. 흑연질은 접촉 저항이 낮다. 이걸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이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속기, 대전류 많이 흐르겠죠.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자가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전기자가 속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속에 들어가서 회전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회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자는 계자 철심과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기자는 역시 전기자 철심과 이 속에도 권선이 있다는 거죠. 권선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사실 당연하고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자 이 철심을 규소로 되어 있는 강판을, 저규소 강판 쓴다고 그랬죠. 규소 강판을 쓰는데, 이 규소를 쓰는 이유는 히스테리시스 손실 또는 히스테리시스 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것을 감소하기 위해서 이 규소를 쓴다는 얘기죠. 시험에 잘 나오죠. 규소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감소하고, 나중에 나옵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실, 뭐 이런 와류소원 이거 뭔가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하더라도. 그리고 성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두부 자르듯이, 뭐 애호박 이렇게 잘게 자르듯이 얇게 자른 것을 성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와류 손실, 와류손이라고도 하고요. 와류손을 감소한다. 그래서 이렇게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규희성화. 그래서 이 와류손이라고 하는 것에서 와류는 맴돌이 전류를 뜻합니다. 맴돌이 전류. 이것도 원래 전자기학 시간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뭉퉁하게 생긴 철심에다가 여기에 자속이 이쪽에 주변에 자속이 발생하면 여기에서 맴돌이 전류, 여기 맴도는 전류, 이걸 와류라고 한다고 그랬죠. 와류. 영어로는 에디 커런트 그러는데 이것도 뒤에 또 나옵니다. 자, 부드럽게만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맴돌이 전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얇게 이걸 이렇게 자른 거죠. 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얇게 똑같은 거지만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얇게 자르면 여기 맴돌 전류가 이런 식으로 생기면서 전체 합은 얘보다 훨씬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와류라고 하는데 이런 손실이 이렇게 얇게 잘라주게 되면 전체적인 와류가 덜 발생해서 손실도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맴돌이 전류라는 얘기죠. 맴돌이 전류. 그래서 꼭 규희성화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규희성화, 규희. 제 대학 때 여자친구 이름이 규희여가지고 잊을 수가 없어요. 규희성화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규희성화. 그리고 이때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 손을 합해서 한꺼번에 얘는 뭐라고 이름을 부르냐면 철손이라고 합니다. 철손. 쟤를 합해서 하나로 부를 때에는 기억해 두십시오. 이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류 손을 합해서 얘를 철손. 이 강철, 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손실이다. 그래서 철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만약에 이제 이걸 동시에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전기자를 규소광판을 성층했다 이런 식으로 합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감소하는 손실은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철손이다 이래야 되겠죠. 철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건 규희성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류손을 합해서 철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십시오. 여기 그렸었네요. 이렇게 우리가 강판에다가 자속을 주게 되면 여기 맴돌이 전류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렇게 얇게 썰게 되면 맴돌이 전류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다. 그래서 규소강판을 성층했다. 이렇게 한꺼번에 문제가 나오면 철손을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을 동시에 감소시킨 거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전기자를 그러면 권선을 감는다는 얘기죠. 권선을 감는 법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런 이제 용어들을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근데 무작정 외우면 역시 안 외워지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들을 한번 쭉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겁니다. 전기자 권선은 환상권과 고상권이 있는데 환상권은 안 쓰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뭔가 알아야 정리가 되지. 근데 고상권 중에는 또 개로권, 패로권이 있는데 개로권은 안 쓰고 또 패로권을 그럼 쓴다면 단층권과 이층권이 있는데 단층권은 안 쓰고 또 이층권을 쓰되 중권과 파권 이건 적절히 쓰게 됐지만 그 중에서 전절권, 단절권 중에서 단절권을 쓴다. 이제 이건 뒤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환상권은 환을 이룬다는 거죠. 환 모양. 환은 뭡니까? 고리죠. 고리. 둥근 고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자가 이렇게 가운데가 텅 비어 있고 이렇게 생긴 원통 모양 이럴 때 어떻게 감냐면 권선을 밖에서 여기 안으로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밖으로 나와서 안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감았다는 거죠. 이렇게 환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이쪽 정면에서 바라본 상황은 뭐냐 이런 모양으로 감기겠죠. 들어와서 나와서 안을 통과해서 들어가니까 이런 모양으로 감은 것을 환상권이라고 하는데 즉 전기자 내부를 이렇게 통과해서 감은 구조
환. 그래서 제작 및 수리가 어렵고 효율은 떨어져서 지금은 안 쓴다는 겁니다. 이게 환상권 안 쓰고요. 그 다음에 고상권은 뭐냐면 똑같은 전기자를 제가 삽질을 한번 해봤는데요. 겉에 이렇게 홈을 팝니다. 겉에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삽질을 해서 홈을 이렇게 파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홈을 판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감냐면 얘는 이걸 이제 슬롯 또는 홈이라고 하는데요. 슬롯, 홈 이렇게 되게 하는데 얘를 이 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밖에서 이 홈을 통해서 이렇게 이 안에 전기자 내부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즉 단면으로 보면 이런 모양이겠죠. 들어가서 이렇게 감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장구 같은 거 보면 장구 우리 그 가죽 꿰맬 때 이렇게 꿰매잖아요. 장구. 응? 그래서 이걸 고자가 북고자를 씁니다. 북고자를 써요. 북고자. 그래서 북 모양의 건선법이다. 그래서 고상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아까 환상권을 쓰지 않고 고상권을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기자 표면에만 이렇게 감아놓은 것을 북 모양으로 감았다. 그래서 고상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환상권을 쓰지 않고 이제 고상권을 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뭔가 그래도 이 그림을 좀 봐야 이게 나중에 느낌이 오죠. 자, 고상권은 개로권과 패로권이 있는데 개로권 그러면은 얘는 독립적으로 건설을 갖는 거고 패로권은 완전히 닫혀진 거란 얘기죠. 쭉 이어져서 이렇게 닫혀진 모양.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용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닫혀진 모양이고요. 얘는 독립적으로 어디 감아서 이렇게 감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감은 형태를 개로권, 패로권은 닫혀진 형태. 근데 패로권을 쓴다는 얘기죠. 패로권. 완전히 닫혀진 형태로 패로권을 쓰게 되고요. 패로권 중에서는 단층권과 2층권. 단층은 우리 단독주택 우리 보통은 1층만 쓰잖아요. 2층권은 2층 층수가 2개인 겁니다. 그래서 단층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홈 슬롯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단면을 이렇게 보면 한 번만 이렇게 감은 겁니다. 한 번만. 근데 2층권은 2번 감고 원래는 이제 2번 이상 감은 걸 2층권이라고 합니다. 단층권은 한 번 감고 2층권은 이 홈에다가 얘를 2번 이렇게 감아가지고 간단한 얘기죠. 2번. 그래서 2층권을 쓴다는 겁니다. 2층권을 써요. 2층권. 그 다음에 2층권에는 이제 중권과 또 박권이 있는데요. 중권은 얘가 이렇게 감아가면서 좀 겹치는 모양으로 얘하고 이렇게 겹치는 모양으로 이렇게 감아가는 겁니다. 일종의 병렬 형태로 얘를 감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박권은 그림이 잘 안 그려졌는데 박권은 이렇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계속 즉 직렬 형태로 얘는 직렬 형태로 감은 것을 박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중권은 병렬, 박권은 직렬. 특히 얘가 잘 나옵니다. 중권, 박권, 중권은 병렬, 박권은 직렬 형태로 건선을 감은 형태다. 그래서 옛날에 중병이라고 하는 신화가 있었는데 얘가 영모를 꾀해가지고 임금님이 중병을 파직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영모를 꾸며가지고 중병을 파직하라 이런 데도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학권을 이렇게 이거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약간 병렬 형태로 감은 거고 직렬 형태로 감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여기 보시면 이걸 단순화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병렬 형태가 많죠. 원선 자체를 이렇게
중권은 병렬권이고, 그 중에서 극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n극, s극 할 때 그 극 있잖아요. 그 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n극이 있으면 반드시 옆에는 뭐가 있어요? s극이 있죠. 이런 걸 2극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럼 또 극수를 더 만들 수도 있죠. 또 ns가 또 있으면 이거는 4극. 자, 이런 용어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극수 그러면 n극, s극, 그 극을 의미하고 그게 그거의 숫자. 그리고 그때 여기 중권에서는 바로 이 극수하고 요 병렬 회로수, 이 그림에선 지금 병렬 회로수를 뭘로 봐야 돼요? 4로 봐야 되겠죠. 병렬 회로수를 A라고 지금 나타냅니다. A, 병렬 회로수, 극수는 P, 병렬 회로수 A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4극일 때는 N극, S극, N극, S극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4극. 그 다음에 브러쉬 수도 B로, 브러쉬 B, 브러쉬 중병이라고 하는 중병, 그 사람은 극수, 병렬 회로수, 브러쉬 수가 모두 같다. 잘 나온다고 그랬죠. 중권, 파권 잘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너무 어려운 거 안 하셔도 돼요. 시험에 나올 거 중심으로. 자, 일단 병렬이라는 얘기는 전류가 이쪽으로 많이 흐르겠죠.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흐를 통로가 많으니까. 그래서 대전류용이다. 상대적으로는 대전류, 저전압.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병렬이니까 전류가 흐를 통로가 많네. 그러니까 대전류용이네. 이렇게 자꾸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전류니까 저전압.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4극 이상일 때는 이거는 뭐 전압을 좀 균일하게 하는, 이대에 전압을 균일하게 하는 환, 이것도 고리대, 그런 것을 설치해 준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팝콘하고 다른 점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균합판은 공극의 불균일할 때, 공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계자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전기자가 들어가서 얘가 회전을 하죠. 회전해야 발전이 이루어지니까. 이때 이 간격을 공극이라고 합니다. 공극. 그때 간격, 계자와 전기자 사이의 간격, 이것이 균일해야 되는데 어디는 약간 크고 작고 이런 불균일할 때 브러쉬에 불꽃, 썸낙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브러쉬에 이런 썸낙이 발생하는 것을 좀 균합판을 가지고 방지하게 된다. 어디에서? 중권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팝권은 상대적으로 직렬권이라고 그랬죠. 직렬권. 근데 팝권은 전혀 병렬은 없냐? 팝권은 병렬은 딱 2개로 정해져 있어. 얘는 뭐 4개, 6개 이렇게 증가할 수 있지만 팝권은 직렬권인데도 병렬 회로수 그냥 딱 2로 정해져 있어요. 병렬 수는 2로 그냥 정해져 있어. 중병을 파직하라. 이게 포인트고요. 얘는 그래서 병렬 회로수는 늘 2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파 사와라고 하면 늘 2개씩 사왔습니다. 근데 파는 늘 2개씩 했어요. 파는 늘 2개. 하나 사면 또 시키니까 파는 늘 2개, 병렬 회로수 2개. 파는 늘 2개씩 사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병렬 회로수가 어차피 브러쉬는 같아야 되니까 병렬 회로수, 브러쉬 수가 늘 2다 라고 하는 거. 파는 2다. 파는 2단.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게 직렬이기 때문에 여기 전압 걸리고 전압 걸리고 전압 걸리고 전압 걸리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높은 전압에 대응할 수 있는, 즉 고전압이라는 얘기죠. 얘는 병렬이 많으니까 대전류. 얘는 이렇게 직렬이 많으니까 고전압이 되는 거예요. 고전압.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병렬 회로수가 적으니까 저전류.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이끌어내야 돼요. 무작정 외워서는 안 외워져 이게. 중병을 파직하라. 중권은 병렬권, 파권은 직렬권. 하지만 파권이라고 병렬 회로수가 1이냐 아니란 얘기죠. 2로 정해져 있다고. 브러쉬 수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극이라고 하는 것은 계자와 전기자 사이의 간격이라고 했어요. 계자와 전기자 사이의 간격입니다. 여기 계자가 있고 전기자가 이렇게 있다면 원래 계자를 두고 전기자를 돌릴 수도 있고요. 전기자를 두고 계자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 사이의 이 간격을 공극이라고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십시오. 공극. 아직은 이 수치까지는 역시 집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합격을 앞당기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절권과 이제 단절권을 보는데, 자, 전절권이 뭔가 한번 봅시다. 전절권은 지금 여기 바깥쪽에 지금 삼상 발전을 위해서 여기 전기자가 A와 A 프라임,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감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자를 감고 삼상 발전이니까 그 다음에 B도 B와 B 프라임, 그래서 이렇게 감아요. C와 여기 C 프라임, 그래서 총 이렇게 삼상 발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세 개의 종류의 본선을 감는데, 전절권은 뭐냐면 지금 여기 N극 S극 있을 때 이 코일을 감는 것이 그 간격과 동일하게 감았죠. 단절권은 어떻게 감는 거냐면 A와 A 프라임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감지 않고 좀 이렇게 짧게 감는 겁니다. 이렇게 짧게. 전절권은 그 간격과 동일하게 이렇게 코일을 감아주지만 단절권은 이렇게 짧게 감아요. B와 B 프라임도 전절권 얘네 둘이 감았지만 좀 짧게 이렇게 감다는 얘기. 이렇게 좀 짧게 감아요. 짧게. 또 C와 C 프라임 역시 이렇게 감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짧게, 이렇게 짧게. 전절권은 즉 이걸 극간격이라고 하죠. 즉 N극이 여기 있으면 S극 가려면 이만큼 가야 되잖아요. 이 간격과 즉 이 코일의 간격이 역시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다는 얘기죠. 전체를 다 감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얘를 이렇게 돌리면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전절권을 안 쓰느냐? 즉 전절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N극과 S극의 간격이 있으면 전절권은 이 간격 그대로 전체를 다 감는 거고, 단절권은 N극 S극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보다 짧게 코일을 이렇게 감는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전절권, 단절권의 의미. 그래서 단절권이 장점이 있으니까 전절권을 안 쓰고 단절권을 쓴다는 거예요. 단절권의 중요한 것이 고조파를 개선한다는 겁니다. 고조파. 제가 전력공학 시간에 잠깐 설명했지만, 전력공학 시간에 고조파, 고주파하고 구분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고주파가 아니라 고조파. 하모니입니다. 하모닉스라고 해서 이거는 기본파의 주파수가 2배, 3배 이런 정수배가 되는 파를 우리가 고조파라고 하고, 이게 있을수록 좋아요, 없을수록 좋아요?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있으면 정연파가 안 만들어지고 왜곡된 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단절권으로 감으면 이 고조파가 개선이 된다는 거죠.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연하게 전절권으로 감을 때보다 많이 감아야 하니까 단절권으로 감으면 불이양이 적게 들겠죠. 돈이 적게 들어서 경제적이고, 이런 장점 때문에 쓴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전절권으로 우리가 발전할 때보다 얘가 유기기전력, 즉 전압이죠. 전압. 유기기전력, 그러면 기전력, 헤르미론 시간에 좀 배우셨나요? 기전력, 전기를 일으키는 힘,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기기전력, 기전력을 이제 발생시키는 거죠. 즉 발생된 기전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즉 전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절권에 비해서 단절권은 전압이 좀 낮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런 장점 때문에 단절권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단절권. 그래서 이 강의 집중하시고 이런 내용들 잘 보시면 말 문제 많이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려운 이유가 용어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 문제를 봐도 용어를 알아야 뭐 그게 답을 외우든 뭐가 이해가 되는데 용어와의 싸움입니다. 용어.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직육이 자체로는 시험 문제에 뭐 두세 문제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용어에 여러분들 특히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1월에 접수하죠. 지금 처음으로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시험 접수하고 보세요. 합격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못하더라도 그 경험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시험이라는 거. 나 진짜 난 수업만 들었지 시간이 없어서 못해서 그래도 봐야 돼요. 반드시.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집중권과 분포권으로 가는데 집중권은 이렇게 아까 우리 상상 이렇게 코일 감을 때 여기 그냥 집중해서 감는 거 이렇게 집중해서 여기 집중해서 그냥 집중해서 감는 거지만 분포권은 A와 A 프라임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감았다가 얘하고도 감았다가 뭐 얘하고도 감았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분포해가지고 감는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홈이 있으면 집중권은 어디 한 홈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감은 거고 분포권은 이렇게 얘도 감고 쟤도 감고 이렇게 그 근처에 이렇게 얘도 감고 뭐 이쪽으로 또 감았다가 또 뭐 여기 감았다가 또 이쪽으로 왔다가 또 여기도 감았다 이런 식으로 넓게 좀 분포해서 감는다는 거죠. 집중은 한 군데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코일을 집중해서 감는 거고. 그래서 집중권을 안 쓰고 분포권을 쓴다는 거예요. 분포권. 이유는 역시 고조파를 얘도 개선한다는 겁니다. 파형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가 감소한다는 거죠. 인덕턴스가 생기면 리액턴스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인덕턴스 N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리액턴스가 발생하고 또 얘가 발생했다는 건 무효 전력이 또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안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인덕턴스를 이렇게 분포권을 쓰게 되면 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한 군데에 집중해서 감아버리면 L이 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넓게 분포해서 감았으니까 냉각 효과가 좋겠죠. 열 발산이 좋아서 냉각 효과가 좋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분포를 했을 때 당연히 열 발산 좋겠지. 그리고 집중해서 감을 때 L이 더 늘겠네. 코일의 능력이 더 향상됩니다. L이 줄겠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또 단점은 유기기전력이 감소한다는 유기기전력. 아까 우리 단절권 쓰고 전절권 말고 단절권 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집중권 말고 분포권을 쓴다고 그랬죠? 단점은 유기기전력이 감소하는 거네. 즉 전압이 감소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총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돌아가서. 처음에 그냥 볼 때 이거 어떻게 그래서 독학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그래도 스토리를 들어보고 이거 보면 환상권 생각나시죠? 내부 통과하면서 감는 거, 고상권은 북고자, 북 모양으로 표면에 감는 거에서 뭘 쓴다고요? 고상권을 쓴다는 거죠. 고상권. 환상권 안 쓰고 X. 자, 고상권을 쓰는데 개로권과 패로권은 끝이 이렇게 닫혀 있는 거라고 개로권을 안 쓰고 패로권을 쓴다고 그랬죠. 이거 뭐가 쓰냐 안 쓰냐도 시험에 나와요. 여기도 잘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 총정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패로권에는 단층권과 2층권 뭘 써요? 2층권을 쓴다고 그랬죠. 2층권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이 좋다는 얘기죠. 더 2층권을 쓰고 자 드디어 나온 중권, 파권 잘 나온다고 중병을 파직하라.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중병을 파직하라. 중권은 병렬권, 파권은 직렬권. 하지만 직렬만 있냐? 파권은 그래도 병렬 회로수가 몇 개? 파는 두 개 있어요. 병렬 회로수. 그리고 브러쉬 수도 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얘는 병렬권, 얘는 직렬권. 그래서
병렬이니까 많은 전류가 흐르겠네. 대전류. 얘는 여러 개의 전압이 계속 걸리니까 고전압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둘 다 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전절권과 단절권. 전절권은 전체를 감은 거죠. 극간격 전체를 감은 거고, 단절권은 좀 짧게 뭘 쓴다고요? 단절권을 쓴다는 거죠. 단절권. 단절권의 장점은 고조파를 개선하고, 그렇죠? 그리고 동량, 구리량이 적게 들고. 단점은 뭐예요? 유기기 전력이 감소한다는 거죠. 전절권에 비해서.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분포권과 집중권이었죠. 뭘 쓴다고요? 분포권, 집중권. 분포권을 씁니다. 넓게 분포해서 넓게 감는 거. 단점은 역시 유기기 전력이 감소하고, 장점은 고조파 역시 없애고요. 고조파를 개선하고 인덕턴스도 감소한다고 했죠. 자, 그런 것들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간이 아무튼 최대 허락하시면 진짜 한 번에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주말 같은 때 도서관에서 한번 그냥 그동안 내가 공부 안 했던 거 내 인생을 걸고 한번 이번 열심히 해보리라 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이거 막 단기간에 하는 거예요. 이거 막 오래 막 붙잡고 있어봐야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벼락치기 해야 돼. 이 자격증 시험은 벼락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접수가 1월 초죠. 시험이 2월인가요? 2월 20일경 되던가요? 응?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달이잖아요. 필기 2달이 진짜 한번 막 쏟아 붓는 겁니다. 쏟아 부어요. 2달. 응? 자, 이번에는 즉 계좌 사이에 전기자를 두고 얘를 회전시키게 되면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자, 발전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전압이 중요합니다. 발전에서는 전압. 그다음 발전기하고 이제 반대되는 게 전동기였죠. 전동기는 뭐가 중요할까요? 전류? 힘이 중요하겠죠. 힘. 전동기는 힘이 중요합니다. 힘. 자, 아무튼 그걸 포인트로. 발전기는 전압이 중요하죠. 전동기는 힘이 중요해요. 힘. 기계적인 에너지를 다 쓰는 거고, 발전기는 우리가 그 전기를 갖다 쓰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유기기 전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체의 길이를, 이게 지금 뒤바뀌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L입니다. 이 길이 L 미터. 그다음에 여기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걸 이제 회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당연히 유기기 전력이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E는 V BL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V BL 사인 세타. 도체 한 개를 두었을 때 그때의 유기기 전력 E는 V는 속도입니다. 이거 회전 속도. V 속도 아시죠? 우리 V 속도. 여기 전압 아닌 V 속도입니다. 속도. 벨로시티. 그래서 V 속도. B가 아까 뭐였죠? B가 무슨 밀도? 자속 밀도. 꼭 아셔야 돼요. 자속 밀도. 얘는 속도. 얘는 회전자. 여기 돌아가는 속도. 얘는 자속 밀도. L은 길이. 그리고 아까 우리 봤지만 이 도체 한 개를 가지고 얘를 이런 상태에 얘를 회전을 시키니까 이 회전함에 따라서 이 자속과 얘가 각이 달라지겠죠. 회전하니까 이 하나하나가 그때 자속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얘는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중요합니다. 도체 한 개의 유기기 전력. 이건 상대적으로 얘는 좀 덜 나오고요. 중요치 않은 편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아무튼 이 도체 한 개의 유기기 전력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도체가
이제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극수도 뭐 이렇게 꼭 n극 s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극수도 여러 개 있고. 그래서 그때 도체 이제 도체 전체의 유기전력을 이제 대문자 2로 쓰고, 자 이렇게 되죠. 이건 한 개의 유기기전력, 얘는 도체 전체의 유기기전력. 그래서 자 A가 아까 뭐였죠? A 극수였죠. 아니 병렬 밸런스 A가 병렬 밸런스. P가 뭐였죠? 얘가 바로 극수였죠. 극수. Z가 얘는 도체수입니다. 도체수. 그리고 파이가 아까 뭐였죠? 자소. N은 분당 회전수입니다. 분당 회전수. 자, 그런 걸 일단 여러분들 더 여기서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어떻게 문제에서 이 식을 외웠는데 A가 뭔지 모르고 Z가 뭔지 모르고 어떻게 구합니까? 자, 여기서 따로 유도하지 않고요.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능사 때도 그렇게 많이 외웠죠? 60A 분의 피자판, PZ 파이 N. 그래서 60A 분의 피자판 이렇게 보통 많이 외우죠. 60A 분의 PZ 파이 N. 피자판. 아, 피자 먹고 싶다. 피자 파이 N. 피자판. 60A 분의 피자판. 그리고 이것도 굳이 잘은 나오지 않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즉 얘가 회전하는 속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자가 있으면 회전하는 속도는 만약에 얘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분당 회전수 아까 n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1초에 몇 메타를 얘가 돌면서 몇 메타를 굴러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는 중요치 않아요. 오히려 얘가 훨씬 중요하다고 그랬어. 근데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그럼 한 바퀴 도는 거리가 얼마냐면 반지름이 r이니까 2파이 r이죠. 응? 그리고 거기에 분당 회전수가 n이 곱해지면 초당으로 해야 되니까 이걸 6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왜냐면 한 바퀴 돌 때 이만큼 돈 거고, 그럼 얘는 초당 회전수죠. 얘가 분당 회전수니까 60으로 나눈 거니까 초당 회전수. 그러니까 초당 한 바퀴가 몇 번 돌았느냐를 생각해 보면 움직인 거리가 나오니까 초당 움직인 거리가 나오게 되고, 결국 60분의 여기는 n부터 먼저 쓰면 n 파이하고 2r 이렇게 됐죠. 이 2r을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지름을 d라고 얘기하면 반지름이 r이니까 얘를 d로 표현할 수 있겠죠. 60분의 파이 dn, 뭐 d를 먼저 쓸까요? 여기처럼 파이 d. 얘가 바뀌어 있어서 파이 d 이 대신에 d, 어차피 파이 n 그대로. 그래서 이 속도가 초당 이만큼 움직인다 그래서 얘가 만들어지는데 많이 중요치 않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혹시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자 여기에서는 자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이제 결론을 가지고 발전기는 기전력이 중요해요? 힘이 중요해요? 기전력. 전동기는 힘이 중요해요. 힘이. 그래서 발전기에서 기전력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 발전기에서 어떻게 기전력이 중요한데? 네? 아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기전력을 배우는가? 발전기는 기전력, 전압이 얼마 나오는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개의 기전력은 VBL 사인 세타. 도체 전체 유기 기전력은 60A분의 피자판. A는 뭐라고요? 병렬 밸런스. P는 극수. Z는 도체수. Y는 자속. N은 분당 회전수.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유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V는 뭐라고요? 여기 주변 속도, 여기 속도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속도. B는 자속의 밀도. 얘는 자속, 얘는 자속 밀도. L은 길이, 도체 길이. 그리고 걔가 회전할 때 자속과 이루는 각에 대한 사인값. 그래서 이 공식 외워줘서 나중에 대입하고 계산기로만 두드리면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로 뭐 사인, 응? 마찬가지죠. 이거 굉장히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런 정도는 반드시 맞춰야 돼요. 이런 문제를 틀린다는 건 사실 합격과 거리가 멀죠. 이런 거 이렇게 중요한 거 제가 얘기했는데도 틀려버리면 그리고 찾으면 돼요. 보기에서 응? 주어진 걸 그대로 찾으면 돼. 나와요. 근데 이런 걸 틀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합격하고는 진짜 거리가 멀다고 봐야 돼요. 이런 걸 틀리면 안 되지. 뭐 어려운 거야. 이거야 혹시라도 안 해요. 별로 안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혹시 나왔다. 그럼 틀려도 괜찮아. 왜냐면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확률이 상당히 적으니까. 얘는 상당히 높으니까 이런 거 반드시 해야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